왕초보 불행이들 청약할 때 이거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으시죠? 실제로 분양권 투자로 50억 번 제 지인이 사용한 방법인데요. 간단하면서도 상식적이고 강력하면서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인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질 끌지 않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먼저 왼쪽 파란 약 분양단지업 시세 비교하기와 오른쪽 빨간 약 우리 지역 최근 청약 경쟁률 확인하기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파란 약 분양단지업 시세를 비교하기인데요. 세 가지 기준이 있겠죠. 신축과 비교, 구축과 비교, 비교단지 없을 때 이 세 가지를 벗어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신축은 대략 10년 이내, 그 다음에 구축은 10년 이후로 보시면 되는데 좀 더 타이트하게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신축을 8년 차까지는 보셔도 됩니다. 그럼 신축을 토대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기서도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분양하는 우리 단지 옆에 신축 아파트가 없다. 그러면 청약도 하지 마세요. 왜냐? 청약 시장에서 대박 나려면 실수요자만으로는 흥행을 못 시킵니다. 당연히 P8이 프리미엄 받고 팔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야 해당 단지는 대박이 납니다. 근데 P라는 건 다른 말로 다른 물건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주위에 비교할 단지가 없다. 그럼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신축보다 분양가가 1억 싸다. 그럼 청약하셔야 됩니다. 왜? 안전마진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3년 된 제네시스를 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신형 제네시스가 나온다. 어느 게 비쌀까요? 3년 된 제네시스는 중고차니까 당연히 신차가 더 비싸겠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 신축보다 새빈 신축이 더 비싼 게 당연한데도 분양가가 더 싸다면 무조건 청약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셋째, 신축보다 분양가가 1억 이상 더 비싸다면 청약하지 마세요. 왜냐? 이건 안전마진도 없고 리스크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주식이 9만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기업 실적과 상관없이 대내외 악재로 6만 전자가 돼버렸어요. 그럼 기업 실적과 상관없는 이 대내외 악재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래 자리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아니까 장이 안 좋을 때도 사는 거예요. 언젠가 제자리 가겠지 하고. 근데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이 9만 원은 갔는데요. 이게 2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누구도 장담 못 하겠죠.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년 된 중고차가 5억인데 페이스리프트 돼서 더 까레하게 변한 신차가 6억 정도라면 그 정도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잖아요. 근데 그게 2억이나 차이 난다면 투자자는 절대 이 청약시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굳이 내가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음 이제 두 번째, 구축을 토대로 비교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도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신축과 마찬가지로 분양하는 단지 옆에 구축도 없다. 청약도 하지 마세요. 구축도 없다는 얘기는 결국 나홀로 아파트라는 얘기인데 그 지역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안전마진도 없는 그 위험한 길을 내가 굳이 앞장서서 갈 필요는 없더라. 그건 실수요자나 가는 길입니다. 투자자가 빠진 실수요 단지는 절대 흥행할 수가 없어요. 둘째, 구축보다 분양가가 같거나 싸다. 그럼 무조건 청약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년 된 아이폰을 당근에 팔면 5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신형 아이폰도 5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바꿔야죠.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입지에 나온 새삥이 중고 시세보다 같거나 더 싸면 청약하셔도 됩니다. 셋째, 구축보다 분양가가 2억 더 비싸다. 청약하지 마세요. 팀 단위로 이 분양권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거든요. 내가 먹을 것도 모자란데 내가 먹을 걸 나 대신 건설사가 분양가를 올려서 자기들이 더 먹으려고 한다. 그럼 절대 투자 안 합니다. 이 친구들 콩고물 조금 먹으려고 자기 얼굴 파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음 이제 세 번째,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청약하지 마세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혼자서 가다가 혼자 죽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요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다음 파란 약에 이어서 빨간 약, 우리 지역 최근 청약 경쟁률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 바로 우리 지역에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부자들만 사는 1급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분양권이 미달됐다? 그럼 당분간 절대
절대 청약하지 마세요. 앞에서 파란약 옆단지 뭐 시세 비교하기 그딴 거 1도 소용없습니다. 백약이 무효예요. 진짜 하지 말라고 그냥 X도 아니고 트리플 X로 표시했죠. 절대 청약하지 마세요. 왜? 보통 1급지 분양권이 미달이 됐다. 그럼 이미 그 시장은 망해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는커녕 뭐 실수요자들도 외면하는 시장이란 얘기예요. 뭐 망해가는 시장이 나중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죠. 근데 투자 바닥에서 부동산은 흐름이 쉽게 바뀌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초보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코인이나 주식에 비해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둘째, 학교도 없어, 상권도 없어, 교통도 불편해, 누가 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입지가 안 좋아. 근데 이 하급지 같은 분양권이 완판됐더라? 그럼 앞으로 파란 약이고 나발이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쭉 그냥 가자! 청약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다음 미분양 날 때까지. 하급지도 완판될 정도라고 하면 이미 그 시장은 불장이란 얘기입니다. 불장. 돈 벌겠다고 이 두 눈 시뻘겋게 달려드는 전쟁터란 얘기예요. 그냥 가자만 외치고 청약하시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럼 앞서 설명드린 이 파란 약 분양단지 옆 시세 비교하기와 빨간 약 우리 지역 청약 경쟁률 확인하기를 지역별로 올해 실제 분양한 사례들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설명드린 신축과 비교하기부터 간단히 빠르게 대입시켜 볼게요. 올해 대전 도마변동에 호반 서밋이 5억 5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옆단지 신축과 비교하라 그랬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22년에 분양한 이 포레나가 있는데 실거래 6억 6천에 비하면 우리는 1억 1천만 원이 더 싸고 호가 종이값을 6억 7천에 넘는다면 우리 분양가가 1억 2천이나 더 싸죠. 또 19년도에 있고 이 입주한 복수 센트럴 자이가 아래에 있는데 실거래 기준으로 우리 분양가가 2억이 싸고 호가 종이값으로 봐도 1억 6천이나 더 싸죠. 그럼 청약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대전 선화동에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을 5억에 분양했는데요. 최근에 입주한 이 신축 목동 더샵보다 2억 8천이 더 싸고 해머로 더 센트라보다는 3억 9천이나 더 쌉니다. 무조건 청약하셔야 돼요. 결과 한번 볼까요? 둘 다 신축 비교 기준에 충족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제법 나왔죠. 믿으시면 됩니다. 이젠 구축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광주 박림 골크를 6억에 분양을 했는데요. 맨 왼쪽에 2009년식 박림 휴먼시아가 5억이니까 분양가가 1억이 더 비싸서 이 구축 청약 기준 안에는 들어가죠. 오른쪽이 이 신축 무등산 아이파크에 비해서는 분양가는 2억 3천 더 싸고요. 아래 비슷한 입지 조건인 신축 무등산 골클에 비해서도 1억이 더 싸니까 신축 기준 안에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결과 한번 볼까요? 뭐 뜨거운 경쟁률은 아니지만 광주에서도 100% 미분양 날 거라는 초보들 생각과는 반대로 완판됐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비교 단지가 없을 때 청약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사례를 한번 볼게요. 서울산, 서울 아닙니다. 울산의 서쪽입니다. 지도 보시다시피 허 벌판에 600세대 1군 브랜드 2편안으로 분양을 했는데요. 분양가도 정말 착해요. 33평 3억 8천이면 완전 해자죠. 요즘 이런 가격이 없습니다. 근데 비교한 신축 구축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청약하지 말라고 했죠. 결과 한번 볼까요? 처참합니다. 아무리 해자스럽게 이 분양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실거주자도 비교할 게 없다 보니까 후달리거든요. 이런 단지는 미분양 나면 할인 분양 들어갑니다. 실거주자라 본인이 실거주라서 청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청약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할인 분양 받고 원하는 동호수 그냥 골라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은 우리 지역 청약 경쟁률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다른 지역에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서 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특1급지 만촌 3동에 자이르네를 11억 8천에 분양을 했는데요. 인근의 비교 단지보다 분양가가 2억 이상 싸죠. 그럼 파란약 신축 기준에서 보면 청약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가 미분양으로 박살이 났다. 뒤에 차례차례 분양하는 단지들은 이 단지 이후로 그냥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그냥 개박살이에요. 이미 시장 자체가 헬이라는 얘기입니다.
파란약 뭐 옆단지 시세 비교하기 그딴 거 1도 소용없습니다. 백약이 뭐예요? 트리플 X인 이유 아시겠죠? 그 다음에 2018년 5월 대구 볼리동에 성남 보성이라는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서 도샵 센트럴이라는 이름으로 분양을 했는데요.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도 멀고 상권도 없고 초등학교도 멀고 학군이라 얘기할 수 없는 지역이 청약시장에 나왔습니다. 게다가 총 세대수가 800세대인데 이 조합원이 반이고 일반 분양은 380세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조합원들이 국민평형 33평형은 다 쓸어가고 남은 건 25평, 30평 밖에 없었습니다. 입지도 안 좋은데 선호평형은 조합원들이 다 갖고 가서 청약도 못하고 누가 봐도 하급지 분양권인데 하느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단지가 어마어마한 경쟁률로 완판이 됐어요. 하급지라 칭해서 뭐 살고 계신 분들은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조합원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재건축이 하루 이틀 만에 뭐 뚝딱 올라오는 것도 아닌데 평상시 같으면 미분양 나고도 남았을 물건이 정말 기가 막힌 이 절묘한 타이밍에 분양을 해서 완판됐으니까 이 얼마나 복입니까? 하급지 분양권 완판되면 뭐라고 했죠? 파란 약이고 나발이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쭉 그냥 가자 청약만 그냥 하시면 된다고 했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청약만 하시면 됩니다. 하급지가 완판이 되면 이미 그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당시 대구가 청약 경쟁률이 전국 1등이었습니다. 우리 물건 청약 끝나고도 2020년까지 그냥 가자 태평성대식이었습니다. 앞선 알약들 직접 내 지역에 적용해서 이렇게 비교해보니 어떠세요? 오늘은 초보 불인이들이 청약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뭐 시시할 정도로 사실 간단하죠.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고 미는 제 명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세는 상식이 만들고 상식은 비교에서 출발한다. 이 얘기를 정말 자주 드립니다. 밑줄 쫙 끄세요. 경매든 청약이든 제재든 부동산을 요즘 정말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저도 자만적으로 일하면서 미친 듯이 공부하기는 했지만 이게 어느 선에 도달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부동산은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내가 사거나 팔려는 물건이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이 봐도 어렵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어야만 내 걸 사구나. 그래야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 시시할 정도로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게 투자 세계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파괴적인 방법이더라. 제일 쉬운 방법이더라. 그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깨닫게 되세요. 요 부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초보 분위기들도 이 지금 험난한 청약 시장에서 소중한 자산 안전하게 지키고 멋지게 투자하시기를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